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영 이야기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들 걱정하는 일 가운데 하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건데, 통영에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일자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지 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여유도 즐기고 할 텐데, 통영만 놓고 봤을 때 일자리 형편이 어떤가, 그런 얘기도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신선부터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통영시장 출마 예정자 심현철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석구석 시원시원 생활 밀착 시은 정강호 의원입니다. 정강호 의원이 구석구석 이래서 나는 정강호 의원 옆에 가면 구석구석 시원한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웃어야 됩니까? 알았어, 안 웃어도 됩니다. 자, 오늘 일자리에 대해서 막연히 얘기하려고 하니까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통영 일자리 하면 신 선생님은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까? 일자리가 있으려고 하면 첫 번째 기업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통영에 제대로 된 기업 자체가 없으니 일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럼 그 기업이 왜 없느냐? 제가 바라봤을 때는 통영이 좀 반기업적인 정서도 있지 않나. 무슨 이야기냐면, 통영에 기업이 유치되거나 기업에서 투자를 하면 갑자기 누군가 찾아옵니다. 어떤 마을단체도 찾아오고, 환경단체도 찾아오고, 어민단체도 찾아옵니다. 이러면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럼 기업들이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유치를 하려고 모셔가려 하는데, 여기는 뭔가 찾아오니, 구태여 통영에 투자할 이유가 있겠나? 그러면 기업이 없는 것이고, 기업이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거는 조금 너무 좀 안 좋게 보는 것이고, 지금 상황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이제 돌아다니면서 우리 주민들을 만나고 하면서 듣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너무 경기가 이제 위축돼 있고 안 좋다 보니까, 다른 경기는 뉴스에서 나오는 4,500 고속비 4,500을 넘어서 5,000을 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우리 지금 현재 생활 지표로 나타나는 경기는, 체감 경기는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지금 통영에 일거리가 없어서 다른 지역을 옮겨야 되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너무 또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 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한쪽으로 너무 몰아주기 식으로 해서 지금 안 그래도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데 이런 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그 한쪽으로 몰아준다는 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는 한쪽, 그러니까 아무래도 힘 있는 쪽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너무 편중돼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저한테도 들리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길래 제가 질문까지도 해드렸었지. 정 의원님 이야기 잠깐 들어보면 지금 일자리는 분명히 일자리 문제거든요. 네. 경기가 안 좋으면 물론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많이 자본 철수하든지 자본이 내려앉아 버리든지 하면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영업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게를 접는다는 것도 일종의 일자리가 주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그 일자리 주는 것과 경기 안 좋은 거는 같이 맞물려 돌아가니까. 그런데
심선님 조금 전에 그 반기업적 그 시행정이나 통영시 전반에 통영 시민들 또한 포함합니까? 반기업적인 것 같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그게 가면 아까처럼 그 표현이 우리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하지 않냐. 근데 이제 저는 있는 대로 그냥 말을 하는 게 말을 돌리지 못하니까 통영에 지금 이때까지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조선소 한참 좋을 때 조선소 앞에 그 깽가리 치고 북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 때문에. 조선소 다 딴 데로 옮기라고 요구를 했었죠. 자, 지금 어찌 됐습니까? 어떤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조선소들 다 망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지역이 어떻게 됐죠? 다 설렁말했습니다, 지금. 기업이 떠나면요, 그 지역은 공동화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있을 때는 그 기업의 고마운 점, 긍정적인 면을 같이 봐줘야 되는데, 눈앞에 이게 우선하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런 무리수가 모여서 기업이 경영에 또 다른 장애가 발생하면 결국 기업은 떠난단 말이죠. 기업이 떠나면 거기에 있던 많은 직원들이 사실은 통영을 떠나거나 아니면 실업자가 되면 아까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기가 또 나빠지는, 그렇게 경기가 나빠지면 자영업자들이 또 어려워지고, 그리고 우리 행정도 한번 볼까요? 제가 통영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 하나가 통영은 투자하려고 해도 기업이 오려고 해도 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어서 통영에 투자 안 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었나요? 저는 그런 사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주위에 한번 물어봤어요. 땅이 없어서 통영에 투자를 철회한 어떤 기업이 사례가 있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 왜 나오는 거예요? 행정이나 우리 사회가 자기가 못하니까 변명을 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죠. 지금 그 기업이 조선소, 예를 들면 조선소 같은 경우는 통영이 조선소 하기 안 좋아. 시민들이 너무 까탈스러워. 노동자들이 너무너무 이 시위를 많이 해서 견디기 힘들어. 이래서 자본 철수하고 조선소를 옮기지는 않았잖아요. 네. 조선소 전체 분위기가 조선업 자체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으니까 그랬던 것인데, 선생님 봤을 때는 통영시 행정이 기업 유치에 대한 어떤 움직임, 이런 태도, 이런 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도 우리 통영시의 그 친기업적 마인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또 유치하기 위한 어떤 보석들이 좀 모자란다. 좀 적극적인 이런 거는 결국은 제가 판단컨대 우리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자꾸 외부에 있는 기업가들을 만나서 그분들하고 좀 상의도 하고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장님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역할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시민들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 역할들이 결국은 기업가들을 찾아가고 우리 통영에 나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혀 안 보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지. 그러고 보면 통영에 산업단체가 있습니까? 법성산단 만들고 있는 중이고, 네. 아직까지 그렇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도시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고성 같은 경우는 그 인구는 작지만은 일반 산단도 만들고 밟아도 쉽잖아요. 그래서 조선특구도 만들고 SK 오션플랜트도 들어와 있고 내가 가니 안 하니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누가 돌아가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거 보면은 통영이 조금 그런 데는 조금 소홀히 한 경향이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혹시 이렇게 기업 유치팀 이런 거 구성이 안 돼 있습니까?
쏙까지는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예산 이쪽 소속이 상임위원이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속속들이까지. 자, 그러면 심생님이나 정 의원님 봤을 때 통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산업체는 발붙고 나서 좀 유치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산업체 몇 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 입지상이나 뭐 이렇게 도로 교통 형편상 봤을 때 노동력이나 뭐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어떤 산업이 좀 들어와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통영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보통 기업이 유치 또는 그 기업이 그 지역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전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공업 용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통영은 공업 용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업 용수가 필요 없는 제조 산업이 어디냐면 항공, 플랜트, 조선입니다. 그래서 통영, 거제, 사천 여기에 항공, 플랜트, 조선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는 특징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특징에 맞춰서 근데 뭐 이른바 정치인들이나 기존에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느닷없이 반도체니 바이오니 뭐 이름도 해괴한 해양치유니 이런 이야기합니다. 되겠습니까? 말장난이지. 그러고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안 되는 게 어딨어? 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은 반도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통영에 내려올라 합니까?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그 산업을 새만금 쪽으로 옮기자는 주장의 주된 핵심이 뭐냐면 용인도 공업 용수가 처리가 안 됩니다. 강원도에서 땡겨와야 돼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영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 그런 아까처럼 중공업 위주의 플랜트 산업하고 항공조선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우리 도시가 잘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 해야죠. 그래야 그게 실효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산업이 1차적으로 통영에 먼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심인철 패널께서는 좀 중공업 쪽으로 보는 거고 저는 또 다르게 보는 게 저번 5분 자유발언도 하다시피 했는데 이 스포츠를 유치하는 것이 우리 지역으로서는 아주 메리트가 있고 또한 큰 규모의 공간을 필요치 않고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우리 도시를 통영을 알릴 수 있는 이게 e스포츠가 아닌가. 그걸 통해서 또한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을 뻗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중공업 위주의 그런 쪽으로 가도 뭐 아무래도 기술 집약적이고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정신 노동을 통해 가지고 많은 공간도 필요치 않은 정신 노동을 요하는 업체를 우리 통영에서 땡겨 온다면은 충분히 이곳은 메리트가 우리 통영은 메리트가 있다. 왜? 특히나 국제음악당을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국제음악당을 보면은 국제음악당에서 그 연주를 하고 싶어하는 우리 연주자들은 대부분 뭐 세계적인 급이 세계적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통영에 와서 연주를 하고 싶어요. 왜냐? 우리 통영 국제음악당만큼 좋은 풍광을 가진 곳이 없다고. 그렇죠. 네. 그는 그만
자기들이 조금 쉬었다가 연주자가 잠시 쉬더라도 바닷가 풍경이 온전한 우리 한려수도 풍경이 그대로 보이면서 힐링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연주를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런 것도 그렇다면은 결국은 정신노동자들한테는 우리 통령이 딱 안성맞춤이지 않느냐. 그런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젊은 층의 인구 유입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이게 그 게임 산업 그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나이가 25세가 뭐 거의 맥시멈 겁니다. 예. 그래갖고 그 은퇴가 빠르다고 하는데 그런 나이 어릴 때일수록 그걸 게임 그 투입을 해가지고 한 그 정도 선까지 써여진다 하는 것보다는 그걸 선수로서 뛰기도 하고 거기에 또 자기들이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결국 우리 통령을 앞으로 먹여 살리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정 의원님 말씀은 e스포츠를 유치한다는 겁니까? e스포츠 산업을 e스포츠도 유치를 하고 e스포츠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e스포츠 산업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심생님이 제시한 그런 그 방안은 아무래도 이제 뭐라 그럴까 노동시장도 있고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것이었고 정 의원님은 공간 창출이 좀 적지만은 활용도는 굉장히 넓은 e스포츠. 혹시 e스포츠나 e스포츠 산업이 발달 조금이라도 좀 활황을 일으키고 있는 도시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는지 압니까 혹시? 제가 볼 때는 이제 대도시들 당연히 그렇겠죠. 뭐 부천이니 물론 뭐 어느 게임은 하나 그걸 하면은 게임 대회를 유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몇만의 우리 젊은이들이 오기도 하고 또 시청률은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그래요. 시청률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통령은 이 홍보비를 그런 쪽으로 쓴다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다리에 칠하는 것보다 그렇지. 뭘 하나 만들어서 뭐 유치를 안락하고 어서 오세요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방송 한 터자면은 수억만 뷰가 그 리트윗되고 재생되는데. 아니 저 문제는 사실은 아까 제가 좀 공을 했던 이유가 저게가 지금 우리 정 의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거하고 그 사실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약간은 다르지만 통영의 다음 산업은 저는 게임 산업이라고 한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제가 하나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이게 이제 게임 산업은 이제 이른바 게임을 개발하는 산업을 저는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정 의원께서 이야기하시는 e스포츠는 이 게임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지금 부산에 주로 하고 있는 지스타 그는 이제 저 내용이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처럼 이 게임 산업을 갖다 미래 산업인데 그럼 왜 지금 제가 아까 중공업을 이야기했냐 하면 산업으로 전환되는데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갑니다. 네. 그럼 아까 게임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필요하냐면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는 인터넷과 전lin기는 다 되니까 그럼 그 노동력이 되려고 그렇게 하면 인적 풀이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통영의 상황에서는 게임을 개발할 만한 그런 인적 풀이 있느냐?
지금 현재 전배 상태란 말이에요. 청년 인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공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청년 세대, 이른바 허리층에, 인구의 허리층에 해당하는 그 세대들이 분포도가 높아져야 그 다음 산업으로 전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공업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애한테 뛰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산업의 그 발전 단계도 순서가 있어서 제가 차후로는 저도 게임 산업이라고 그 부분은 정의원하고 똑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자, 저는 이제 그걸 우리 통영시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지사 형태로 가져와서 여기서 게임 그 산업을 일으키고 여기서 왔다가 쉬었다 가고 또 쉬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은 결국은 나중에 그런 것이 점점 보태지고 커질 것이다. 그렇게 가야지. 여기서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 가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건 이제 지사 형태로 여기 제2의 지사로 만들어서 그런 통영에 서울에 이제 KTX가 놓여지고 2030 되면은 KTX가 놓여지고 한다면은 결국은 2-3시간 안에 기차 타면 내려올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인구들을 유입시켜서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 통영의 그런 그 문화들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봐야지 단기적으로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현님 말씀을 들어보면 스포츠 산업이 됐든 e스포츠 대회가 됐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주최 주관하는 사람들이 이번 대회는 통영 가서 해볼까 이렇게 할 리 만무하는 만무하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합의가 시민들을 비롯해서 시정, 의정이 다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통영도 e스포츠 산업을 활성화시켜 봅시다. 그럼 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다. 만들어질 것이다. 하고 대대적인 큰 합의가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죠. 그죠? 맞습니다. e스포츠 주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 e스포츠에 대해서 혹시나 아는지 싶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e스포츠에 대해서 아느냐 물어보니까 많이 모를걸요. 대부분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그런 아예 이제 우리 애들이 게임에 빠지는 그것만 알지 그 나머지 부분은 전혀 보려고도 생각 안 한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우리가 일자리에 대해서 일자리가 없다, 시민들도 탈기를 하고 자본도 철수해서 가버리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은 그 업체가 좀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중공업도 필요하다. e스포츠나 e스포츠 산업 대회 이런 것들도 통영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통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생각하면 주객관적 조건 이런 거 생각하면 바다도 좋고 해산물 수산물도 나름대로 좀 잡히고 풍광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인공지능이 지배를 할 거니까 통영의 무슨 관광 문화 정책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없나 이런 걸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관광이나 문화에서 나오는 일자리는 사실은 그게 자영업 대책이거든요. 그게 좀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그 자체가 고용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는 아까처럼 지원 산업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일에 많은 일자리 중에 우리가 지금 앞전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고용 계약, 이른바 근로자 개념의 그게 게임 산업이든 중공업이든 이야기고. 제조업이든. 네. 근데 자영업은 창업이나 그것도 일부 고용이 있긴 하지만
창업이나 이런 개념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게 아까 관광산업이나 문화예술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 관광산업이나 문화예술이 되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통영의 제일 관광산업의 문제가 뭐냐면 핵심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킬러 콘텐츠 부재입니다. 그냥 영어 써서 좀 그렇긴 한데 이 이야기를 못 뚫고 자꾸 사이드를 도는 거예요. 그 뭐 잡단 이거 만들었다 저거 만들었다 뭐 예산만 쓰고 핵심은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그건데 그거를 풀 능력이 안 되니까 자꾸 딴 이야기만 하니까 아까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아까 자영업자나 이 문제가 다 안 되는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제조업, 중공업은 뭐 항공 우주 산업 유치도 그렇겠고, 뭐 첨단 조선 산업 이런 것도 유치를 할 수 있겠고 한데, e스포츠 산업 이런 거 말고 또 혹시 통영이 가지고 있는 조건 가지고 이런 것으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한 게 있다면? 저는 뭐 일자리 창출보다는 얼마 전에 우리 그 다라 전망대가 오픈을 했습니다. 예. 다라 전망대 오픈 자체는 그거는 일자리보다는 그 다라 전망대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아주 지금 핫하게 뜨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게 통영만이 가진 매력이지 않느냐. 예. 차라리 그런 쪽으로 우리가 남들이 모방하지 못하는 이거 나라에서 바라보는 우리 지금 한려수도의 모습을 누가 벤치마킹 하겠습니까? 벤치마킹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런 식으로 좀 더 우리 통영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풍광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더 개발하는 것이 뭐 물론 뭐 이거 일자리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우리 관광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전혀 벤치마킹 안 되면 뭐 케이블카 해놨더니 전국에 케이블카 다 만들고 뭐 모노레일 해놨더니 모노레일 전체도 다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소박하지만은 전망대 하나라도 좀 진짜 가니까 너무 좋더라는 그런 그 곳에다가 그런 중간중간에 우리 핫스팟을 만들면은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유인을 할 수 있고 또 그 스팟이 결국은 사진으로 남기 때문에 젊은이들 그러고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을 한 번 더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뜬금없습니다만 이야기를 뜬금없는 이야기 제가 반론을 한 개 제시할게요. 네. 뜬금이 없어서. 반론 하지 마세요. 반론 하지 마세요. 근데 지자체에서 우리 관광을 갖다 활성화시키려 그렇게 하면 한 가지 핵심 요인을 딱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관광을 활성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파급 효과, 즉 경제적 효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관광 자원이 경제적 효과가 있으려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이 되든지 아니면 사람의 그 작은 사람이라도 회전율이 하루라도 계속 높아서 하루 전체의 양이 많든지 왜? 사람이 많아야 아까처럼 그 사람들이 쓰고 먹고 자고 뭐 하는 그 파급 효과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뭐 전망대 이야기하고 하죠. 거기에 그 조건에 해당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꾸준히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 항상 내가 아까 기업 유치도 그렇고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핵심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쏙 빼고 옆에 사이드에 잡다한 이른바 우리가 말을 한 병중만 울리는 이야기만 해요. 왜 그런지 내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통영에 청년 인구가 유출이 많이 된다?
아, 그러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뭐 청년이 좋아하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해야 된다? 이야기는 또 싹 빠져요. 그러면서 청년 정책이라 하면서 갑자기 무슨 집에 임대료를 뭐 지원해 준다 하고 아니 사람이 없는데 뭘 임대료를 지원을 해줘. 자, 이런 식입니다. 지금 우리 통영의 지금 행정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핵심 해결을 하지 않고 자꾸 변죽만 울린다. 그게 아까 우리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뜻밖의 통영이 좋아서 사람이 자꾸 많이 오니까 내 저기서 뭘 해야 되겠다. 여기서 뭐 꿀빵을 팔아야 되겠다. 커피를 팔아야 되겠다. 하면 일단 그것도 생기고 두 사람 고용하면 일자리 만들어지는 건 맞긴 맞아요. 그죠? 이제 거기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이 오면 거기 새로운 이렇게 촌이 완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 통영에 가만 보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문화관광 정책을 하고 있는가 하고 좀 의심이 좀 들 때도 있단 말이죠. 저게 예를 들어서 다리를 몇십억 들여서 예쁘게 색칠을 해놨다. 누가 그렇게 그걸 쓱 들어가는 뭐 쓰레기 하치장 들어가는 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하여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저 다리 보러 가자 이래가지고 왕창 많이 오면 다리 주변에 카페도 생기고 막 이래 하겠는데 좀 안 그렇잖아요 지금 실상이. 그래서 정말로 일자리를 대신할 문화관광 정책이 수립됐는가 하고 생각해보면 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잠깐 우리가 일자리를 이제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자리를 사실 분류를 해보면 민간에서 해야 될 일자리가 있고 지금은 지자체나 공공의 어떤 자금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공공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문화예술 부분은 의외로 공공 영역이 개입해서 활성화시킬 여지가 그나마 있습니다. 그게. 그럼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구 안에 지금 하드웨어적인 거는 많이 보완이 됐어요. 그럼 소프트웨어적인 게 뭐가 있나 하면은 참 애매하죠, 그죠? 삐만수 압박수 저번에 우리가 논했던 삐쏘고 하는 이런 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 아까 뭐 가장 뭐 쉽게 그런 데는 문화 공연을 한다든지 젊은 뭐 청년들한테 아니면 우리 전통 문화 뭐 하고 있는 성전문이 뭐 이걸 정기 공연을 정례화 시켜주면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기화 시켜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의 생계 대책도 되고 뭐든지 정례화 시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수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게 하나의 일자리 개념이 된단 말이죠. 이건 공공에서 개입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공공에서 해야 될 예산을 공적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저도 늘 주장하는 게 문화예술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면요. 문화예술 관광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면은 그거는 뭐 수입원이 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아까 제가 늘 오광대 특별한 날 하지 말고 정기 공연을 해라. 정기 문화마당 그거 좋은데 놔두고 꽁꽁 얼어붙은 날 빼고 비 오는 날 빼고 뭐 한 달에 딱 2번 정기 공연을 해라. 그러면 많은 그 전수자들도 생기고 나면 별신굿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다가 별신굿 한번 보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계속 별신굿 전수자들도 자꾸 생기게 하려면은 사명감을 의무적으로 관관 열린마당에서 한 달에 2번 공연할 것, 하루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은 그럼 시청에서도 저 사람들 적절한 지원을 해줘야죠. 전문 예능인으로 예술인으로 그렇게 하면은 관관이 그 사이니지 보러 누가 옵니까? 그 넓은 마당이 이 소통 공간이 되고 문화예술 행위가 벌어지면
정기적으로 뭐 벌어진다는 거 아니면 거기서 사람 그렇게 마련이고 조선으로 그렇게 활성화될 터인데 그건 안 하더란 말이죠. 제가 조선 때부터 그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하소 그래 자꾸 안 하더라고요. 매 하소 매. 조선 때는 매번 우리 그 민주당 정권이었는데도 안 하고 지금 그 국힘 계열의 정권인데도 너무 안 하고. 그럼 언제? 저는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조국 혁신당 정권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아니 제가 한다니까 무소속에서 합니다. 지금 제 이야기 꺼냈잖아요. 맞다. 무소속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면 가운데 있는 데가 하면 되지. 이제 다음에는 꼭 앞에 앉혀놓고 꼭 바꿔서 이제 진짜 제대로 우리 진짜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표방을 하면서 왜 그런 것을 안 하는지 나는 진짜 통영 오면요 그거 나 그래 남의 별신고 얼마나 유명합니까 통영 오광대어도. 근데 저거 어쩌다가 누가 뭐 의로운 사람 하나 죽으면 굿풀이 할 때는 한번 볼까. 왜 그래 그거는 자꾸 어두운데 공간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밝은 데로 끌고 나와야 됩니다. 마당으로 다 보는 데서 이제 3월달 춘3월부터 하는 거라. 이제 3월부터 11월 말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가. 매주, 그러니까 10일, 20일은 무조건 남해 별신구 또는 통영 오광대를 볼 수 있습니다. 전 과정을 다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광대나 별신구 이런 데 있어서 군 문화관광과나 예술가에 요청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전수자들이 모자라고 좀 더 모집해야 되고 공간도 필요하고 뭐 지원 좀 해서 당연히 해줘야지. 왜 그거 보러 전국서 몰려드는데 꿀빵도 팔리고 별의별 것이 다 잘 팔린다. 중앙시장도 더 바빠졌고 그렇게 해야 살아나는 거지. 자꾸 뭐 여기 하나 필요하다고 사이비스 세우고 저 뭐 동상 하나 만들고 그러고 또 이상하게 뭐 조악하게 뭘 만들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 넓은 공간을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그 음악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서양 악기와 관련한 프로그램들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럼 제 눈으로 봐도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조금 우리 옛것을 표현하는 과정들은 좀 많이 더디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는 조금 더 분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요청을 하고 또 좀 질책할 건 질책하고 그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언뜻 든 생각인데 보시면 관광객들이 강구 안에 모여서 중앙시장으로 다 먹고 자연스럽게 동피랑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기 뭐 얼마나 좋나 거기 동피랑 거기 광장에서 별신고 해도 되고 오광대를 해도 되고 얼마나 좋나 말이에요. 서포로서 해도 되고 자리는 많거든요. 제가 한다니까요. 예,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 누가 해도 할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섬마다 또 얼마나 예쁩니까? 그거 참 힘든데요. 우리 통영에서 이 갑자기 관광 이야기로 흘러가서 좀 그렇긴 한데. 그것도 일자리와 관련된 관광이니까. 그렇게 갖다 붙이면 한이 없는데. 사실 이 우리나라 섬이 섬 개발하기에 좀 우리 통영의 섬이 개발하기에 좀 한계가 있어요. 이것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거론하고 가야 돼요. 일단 섬이 크기가 너무 작아요. 제주도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단 말이죠. 두 번째 그 섬 행태도 한산도 빼고는 다 악산이에요. 그래서 활용할 부지도 작아요. 또 세 번째 겨울에 이 비수기를 뭐 할 만한 이게 또 어려워요. 이런 조건이 이 악조건이 한 3-4개가 겹치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 국가도 그렇고 우리 지방정부도 그렇고 섬을 어떻게 좀 개발을 하고 뭘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 인정 안 하는데 난제를 지금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게 답보 상태다. 시민연구에서 나와야지. 풀 해결책. 감사합니다. 지금 섬을 자꾸 개발하는 게 항만 개발하고 물량장 개발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돈이 토건족들 먹여 살리는 돈 엄청나다는 거죠. 그럼 수백 조가 들어가거든요. 그 돈 가지고 우리 주민들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돈 그렇지. 쓴다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제일 그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은 딱 뭔가를 일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하드웨어적으로 먼저 생각. 아 이거는 예산이 100이 있다 이러면 하드웨어로 70을 하드웨어로 채우고 30을 소프트웨어로 챙기는데 그 소프트웨어도 거의 10% 정도밖에 안 채워요. 그럼 나머지 20%는 뭐 잡다하게 그 주민들 선진지 개나 갔다 오고 뭐 그런 돈으로 다 써버리고 그 나머지는 진짜 거기에 써야 될 돈들은 정작 못 쓰고 나중에 되면 사업을 딱 완결 짓고 나면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 남는 게 없어요. 단지 남는다는 해가봤자 건물 하나 땅가락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 자체가 이 영속성이랄까 지속성이 없어요. 내가 일 보면 지금 어촌 유지 사업이다 또 여하튼 그와 관련한 사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다뤘지만 사람도 문제다. 이 지금 70대 80대 그분들한테 지금 자꾸 교육을 시키서 뭘 한다고 그러면 저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뭘 이끌어낸다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 이제 우리보다도 일본이 한 뭐 20년 먼저 고령화가 왔잖아요. 초고령화 사회가 돼서 한번 우리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뒤에 일본 가서 많이 뺏기고 보고 와서 한 것이 오늘날이 지금인데 지금 좀 한국에 우리나라가 고령화되는 건 좀 일본과 양상이 좀 달라요, 그죠? 너무 급작스럽고 지금 왕창 지금 달라져야 될 판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섬을 팽개칠 수는 또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섬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자꾸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아까 뭐 대책이 좀 어렵지 않냐.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우리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본은 사실은 선진국일 때가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노인 인구가 사실은 불을 축적을 하고 은퇴가 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잠시 선진국 되다 갑자기 훅 떨어져 갖고 지금 불을 축적할 틈도 없이 그냥 노인병원으로 갚이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또 아까처럼 출산율은 갑자기 팍 줄어들면서 밑에 받쳐주는 인구는 또 일본보다 너무 급속하게 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이제 특징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섬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한번 볼까요? 급격하게 인구가 줄고 있어요, 섬은. 지금 한산 사람, 욕지 다 합쳐갖고 5,000명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이제 그 섬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은, 물론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돈 좀 되게 해줘. 그리고 돈 좀 되게 좀 어떻게 만들어 봐봐. 이제 이거거든요, 사실 그분들은.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그게 아까 여러 요인 때문에 안 되니,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본소득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기본소득은 아까 충분한 어떤 자금으로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정한 생계비를 이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조건이 되려면 인구수가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럽의 기본소득이 낮던데도 다 보면은 전체 인구수가 1,000만, 2,000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5천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단 말이죠. 그럼 섬은 아까 딱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인구수가 급격히 줄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까 뭘 돈이 되게끔 자꾸 하려고 하는 기존의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인 그냥 생활 영위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자. 살고만 있도록. 예, 아니 그러니까 빈곤에 빠지지 않을 그러니까. 정도의 지원을 해주자.
이거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네. 그게 왜 가능을 하냐면 기존에 거기서 섬지역에서 나는 소득이 사실은 있는데 적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들의 노동력의 한계가 있어서 그걸 활용을 잘 못하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해가 그 생산 자원을 활용을 해가 소득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다시 그 섬주민에게 돌려주는 저는 이제 그런 그림을 하나 그리고 있죠. 그래, 그건 궁극적으로 뭐 지금 정부가 또 기본소득제를 완전히 확대할 거야. 이번에 한 1년 해가 그 반응이 좋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도 하겠다 하면 확대하는 건 뻔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섬 주민들이 답보 상태로 하루하루 똑같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는 할 수 없단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장을 해주되 또 더 잘 살 수 있도록 더 나은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뭐 끊임없이 그런 연구 노력은 계속돼야 되고. 자, 정 의원님. 네. 그러면 통영시 의회도 뭐 의원이니까 통영시정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시정을 이렇게 의원들이 이래 들여다보면 이건 아닌데 해서 좀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고 요구한다거나 이런 시정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해서 이 변화를 요구하고 이러는 거요 혹시 있습니까? 의원들은 좀 어떤 식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상을. 의원들은 뭐 제각각의 뭐 자기 스타일대로 요구를 하는데 저희는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획 예산실이 우리 그 주요 감사 대상이니까 저는 우리 기획 예산실을 좀 더 스마트하게 진짜 기획 예산의 파트에만 매몰되지 말고 기획 쪽을 좀 더 강화를 시켜라. 이런 걸 나는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야 통영시에 헤드라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만 주무르는 기획은 전혀 빠져 있고 예산만 주무르는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사할 때마다 왜 그런 거는 기획은 싹 빠져 있고 예산만 주무르고 있느냐. 앞으로 조금 통영시에 진짜 머리가 되어서 전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과가 돼 달라는 주문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 하면서 우리 시의원들도 막 그런 아쉬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큰 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이게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5분 자유 발언에 이서 부처를 유치하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던져 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받아서 이걸 완성을 시켜줄 것인가? 이런 우리 역할들은 시의원의 역할들은 그렇게 던져놔 놓고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옆에서 또 만들어 간다면 옆에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질척할 건 또 질척하고 그런 과정이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만들고 할 건 아니다. 제 생각에. 그 예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저도 예산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통영시 재정 자립도가 요 몇 년간 조금 늘었습니다. 0.5%씩은 해주세요. 지금이 2026년이 13.6, 2025년이 13.06인가 그 다음에 24년이 12.53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0.5씩 조금 늘었어요. 그럼 재정 자립도가 많이 늘었네. 그럼 뭔가 좀 재정 상태가 좋아졌나? 그럼 재정 자립도는 아까 말씀드렸다니까 총 예산분의 세 수입 플러스 세외 수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분모가 작아지거나
아니면 분모가 거의 똑같은데 분자가 커지거나 그래야 된다 이거 그죠? 그럼 최근에 분자가 좀 큰 게 있어요. 그럼 그 내용도 한번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럼 그 분자가 왜 커졌나? 아까처럼 뭐 거제시하고 그 하장장 사용료 그거 들어오면 세외 수입이죠. 그러니까 그게 한 100억쯤 되죠. 그래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쓰레기 봉투값 올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통영시의 세 수입은 1위가 재산세입니다. 2위가 지방소득세 아니면은 지방소비세예요. 그럼 지방소비세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예요. 물가 올라가면 저절로 올라가요. 이거는 뭐 꼭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지방소득세는 아까처럼 내가 소득을 1억 나면은 소득세 낸 거에 10%, 법인은 법인세의 10%뭐 이런 게 모인 거예요. 자, 분자가 아까처럼 분자가 늘어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기업이 유치돼가 그 기업이 공장을 지으면 재산세를 통영시에 내요. 맞죠? 그 직원들이 아까처럼 월급을 받으니까 지방소득세를 또 내요. 맞죠? 그 다음에 그 법인이 영업을 잘해서 이익을 가져오면 법인세에 또 지방소득세가 내요. 이게 선순환 구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 통영시는 이거는 없고 아까처럼 하장장 사용료 좀 들어오고 쓰레기 봉투값 올려갖고 저 아까처럼 세외 수입 올리고 이러고 지금 현재 재정 자립도가 늘어난 거예요. 이 참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재정 자립도 그냥 좋아진 게 아니고 분자와 분모를 싹 비교를 해가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 10몇 프로 이런데 아무 의미 없어. 재정 자립도는 어차피 100% 안 되는 이상, 안 되는 한에서는 어차피 중앙정부돈으로 다 하는데 그건 아무 그 재정 자립도는 그 옛날에 뭐 그러더라. 초창기 지방자치 처음 됐을 때 재정 자립도 17%인데 어쩌고 저쩌고 재정 자립도하고 상관없이 할 거 다 하잖아. 중앙정부돈으로. 그런 거 아무 의미 없고 이제 뭐 일자리 창출, 일자리 문제는 통영뿐만 아니라 이 소멸돼가는 인구 소멸이 걱정되는 도시는 다 하나같이 이제 중요한 일이 되는데 심생님이 혹시 다니면서 젊은 친구들한테 세대가 좀 다른 상대적으로 완전 젊은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이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요구하는 걸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나? 네. 어떤 걸 요구합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른바 이제 청년 세대들이 그 요구하는 일자리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근로자 행태의 안정적인 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분류 하나. 두 번째, 자기가 창업을 해서 하고자 하는 분류 하나. 세 번째, 나는 프리랜서처럼 얽매이기 싫어. 그러면서 내가 틈틈이 그냥 소득을 올릴래. 이 세 부류입니다. 그 청년 세대들. 근데 이게 아까처럼 사업들을 아까 민간에서 해주는 걸 제외하고 공공에서 해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재정자립도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그 재정자립도에 통영시 세수를 유심히 그래서 보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 통영시의 세수입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존 우리 통영시 세수입 다 합치면 한 700억 정도 돼요. 네, 그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세외 수입이 한 650억에서 한 1350억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수입이 50억이 늘면 이거는 아까처럼 시장이 쓸 수 있는 재량 예산이에요. 50억이면요 4천만 원 연봉 청년들 100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근데 국가에서 주는 아까처럼 보통교부세,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이런 게 물론 목적 사업은 아니지만 기존에 써야 될 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따로 쓸기가 없는 대로요. 그럼 아까 시장이 아까처럼 재량 예산을 하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세수를 자기가 늘리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까 통영시 세 수입에 대해서 제가 자꾸 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 세수입 그걸로 가지고 아까 이 청년들이 아까 말하는 자기가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세수입을 뭐를 어떻게 늘리는 게 제일 좋겠냐고. 세수입을요? 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아닙니까? 뭘로 늘리는 게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을 유치시키면 그러니까, 기업 거기 유치. 재산세가 나오고 아까는 법인세가 나오고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지금 요 최근에요 우리 통영시만 해도 저 에코파워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에코파워의 그 건물의 재산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 에코파워가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2천억 가까이 돼요. 영업이익이. 그러면은 그 정도면 법인세가 20%대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억을 내요. 거기에 10%가 지방세 아닙니까? 40억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세배 수입을 늘리려는 기업도 들어오고 해서 법인세도 받고 해야 되는데 기업이 안 들어오고 기업을 안 들어오니까 지금 오늘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기업을 유치를 네. 해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기업 유치 문제도 이제 얘기 쭉 했는데 그러니까 정의원도 이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든지 이 스포츠 대회를 열든지 해서 그것도 기업이니까 그런 이제 주장들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주장들이 나왔던 건데 일자리 창출은 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통일시에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걸 관광객이 많이 오면 늘어나는 정책으로 막 하는 걸로 쳐야 되겠어요. 그게 아까 자영업 그걸 자꾸 하는 게 한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시 그 행정은 뭐 사람들 많이 오면 뭐 많이 쓸 거 아이가? 그럼 저절로 뭐 장사도 잘 되고 하면 뭐 일자리 늘어난 거 아이가? 여기 이제 머물러 있는 것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5분 자유마련으로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 스포츠도 한번 해보자. 통영같이 뭐 조건 좋으니까 해보자.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심사님은 기업 유치가 세수를 늘리는 것에 가장 근접하니까 일자리가 세수.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대충의 생각은 갖고 있는데 뭐 통영시를 이제 바꾸는 거는 심상이 뭐 시장이 되든지 정강 의원이 5분 자유마련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꾸짖고 개선을 요구하고 이런 것밖에 없다. 지금 그죠? 우리 세 사람이 기업을 유치할 수는 없고 안타깝지만은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은 저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부시장한테 행정을 맡겨놓고 막 다닌다. 외부로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지역에 맞춤형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런 분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자꾸 우리가 뭔가가 일이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안에서 뭐 하나 심어갖고 잘했다 박수 치고 나 뭐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맞아. 어쩌든지 우리 시민들이 하나라도 편안하게 먹여 살리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바깥에서 뛰면서 그런 기업체들 만나고 유치하는데 제일선을 띄어야 되잖아. 그러고 보면 고성은 벌써 오뚜기도 있지. 항공우주산업 카이도 있지. 카이가 무슨 고성입니까? 사촌이지. 모른다. 비행기 날개 공장 있는 거 몰라요. 그래 그 카이 비행기 날개 공장도 있지. 아니 오뚜기 같은 대기업도 있지. SK 오션 프렌츠도 있지. 사조산업도 참치. 그러니까 그리고 통영은 각성해야 된다. 자 이제 대충 이제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통영시가 일자리 창출이 팡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심생부터 통일의 일자리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통영시장에 출마하면서 공약이 딱 하나입니다. 일자리 창출 하나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끝입니다. 네. 참 우리 어려운 통영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회 언어로서 참 책임을
동감을 합니다.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는 듯해서 제가 앞으로는 그런 변죽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옆에서 또 질책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끌어가는 그런 시인의 역할을 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